도대체 미국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 겨우 산불 하나 제대로 못 끄다니 정말 무능력하네요. 언제까지 한국에게만 도움을 받을 생각인지 답답할 따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LA시청 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에임이라고 합니다. 요즘 저희 복지과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저희 부서는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 그리고 노숙자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산불 피해자들까지 생겨나면서 업무가 몇 배로 늘었지요. 이번 산불은 워낙 넓은 지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수많은 가옥이 불에 타 무너져 내렸고 거리 곳곳에는 화재로 검게 그을린 잔해와 가구들이 쌓여 있었지요. 집을 잃으신 분들, 임시 대피소에 계신 분들, 심지어 가족과 연락이 끊겨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이런 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지원하기 위해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고요. 많은 직원들이 피곤한 기색을 숨길 수 없답니다. 특히 피해 지역에서는 화재가 너무 빠르게 번져서 긴급 대피하느라 필요한 물건을 챙길 겨를도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더욱 안타까운 점은 가족과 떨어져 연락이 두절된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산불로 인해 도로와 통신망이 끊겨 서로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한 어머니는 대피소에서 아이의 이름을 외치며 하루 종일 돌아다니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절박하고 애처로웠어요. 결국 도움을 요청받아 연락을 시도했지만 산불로 인해 통신이 복구되지 않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았답니다. 또한 화재로 발생한 연기와 재가 도시 전체를 뒤덮으며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가 나타났어요. 공기가 너무 탁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냄새가 강했어요.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고 특히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더 큰 고통을 겪었어요. 긴급히 산소 치료나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답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반려동물들도 큰 피해를 입었지요. 주인과 떨어져 길을 잃은 동물들이 대피소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고 구조된 동물들 중에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진 경우도 많았어요. 대피소에서 반려동물을 데려온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 역시 반려동물의 상태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조차 모두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복지과에 더 큰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이재민이라고 주장하며 매일같이 찾아오는 중국인들 때문이었어요. 이분들은 복지과에 와서 생필품과 구호물품, 심지어 음식까지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겠거니 하고 지원을 해드렸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분명 처음에는 한두 명씩 오던 분들이 갑자기 때를 지어 몰려오더니 구호물품을 받아간 후에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거든요. 하루는 한 직원이 그들에게 받은 물품을 시장에서 되팔고 있다는 제보를 들었어요. 확인해보니 구호물품으로 나눠준 담요와 생수가 어이없게도 중고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었지 뭐예요. 게다가 그런 물품들이 정작 정말 필요한 이재민들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희 모두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어요. 더 심각한 건 이들이 구호음식까지 노린다는 사실이었어요. 저희가 준비한 음식은 정작 진짜 이재민들이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들은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와서 먹고 가더라고요. 그것도 이재민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헐렁한 옷을 입고 온몸에 재를 묻힌 채 연기를 한다는 말까지 들었답니다. 어느 날 한 중국인이 다소 뻔뻔한 태도로 우리 집도 타버렸다라며 담요와 음식을 요구했는데 그 옆에서 또 다른 중국인이 아니야. 우리 집만 타서 더 필요해. 라며 다투는 걸 목격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어요. 심지어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 인종차별이다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했답니다. 저는 결국 참다 못해 이 사실을 시청 민원과에 보고했어요. 곧 조사가 나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을 받았지만 그날의 혼란스러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정작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분노가 차올랐어요. 그러던 중 시청 윗선에서 저희 말단 공무원들에게 정말이지 가혹한 요구를 했어요.
현재 이재민들을 도울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소한의 인원들만 시청에 남고 나머지 모든 직원들은 대피소로 출근해서 구호 활동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 거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화재 현장으로 나가서 그 고생스러운 일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복지과에서 하는 일도 너무 벅차고 힘들었는데 대피소까지 나가서 육체적으로 더 힘든 일을 해야 한다니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구호 활동은 저희 복지과의 주된 업무도 아니었는데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피소에서 해야 하는 일은 체력적으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평소에도 체력이 강한 편이 아닌데 대피소에서 며칠이고 구호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운이 빠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대피소로 출근하라는 말에 다들 불만을 표했지만 결국엔 모두 묵묵히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다음 날부터 대피소로 출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마음으로 대피소에 갔지만 막상 현장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대피소에서 마주한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참혹했어요. 항상 뉴스를 통해 화재 피해 상황을 접하면서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건 정말 현실의 단편에 불과했더라고요. 실제로 현장을 보니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임시로 마련된 대피소는 기본적인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더군다나 화재로 다치신 분들이나 연기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있었는데 충분한 의료 지원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지요. 그런데 현장에서 느낀 가장 충격적인 점은 지금 이 상황이 뉴스에서 보도된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이었어요. 미국 정부는 재난의 일부분만 보여주고 있었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된 모습이나 정부가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만 나왔지만 현장은 전혀 달랐어요. 대피소에는 기본적인 물자도 부족했고 피해자들은 방치된 듯한 상태였어요. 제 생각엔 트럼프 행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LA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재난의 실상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정부가 나서서 대처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처한 진짜 상황을 감추는 건 너무나도 무책임한 일이잖아요. 현장을 보니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약속했던 지원과 대처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대피소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싸움처럼 보였어요. 한 피해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뉴스에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대피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도 죽을 것 같아요. 아무도 우리를 제대로 돕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미국처럼 자원을 풍부하게 가진 나라에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이 모든 게 여론을 의식한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 때문이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저희 시청에서 마련해둔 대피소에 이재민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정부에서 준비한 대피소인데 왜 사람들은 오지 않는 걸까 궁금했지요. 그래서 상황을 살펴보니 모든 이재민들이 한인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대피소로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 미국인들이 미국 정부의 대피소를 놔두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대피소로 몰려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직접 한인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대피소로 가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에 저는 말 그대로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대피소는 넘쳐나는 구호 물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약품, 담요, 마스크, 식수 같은 기본적인 물자들이 넉넉히 준비되어 있었고 이재민들에게 하루 꼬박꼬박 3끼씩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대피소 안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과
깨끗하게 관리된 환경은 정부 대피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훌륭했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대피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주변 한인 식당에서 미리 결제를 해두고 화재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식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모든 광경을 본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대피소 운영 방식과 수준이 너무 달랐거든요. 그래서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저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한 분께 물어보았어요. 혹시 저희 시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시나요? 현재 다른 대피소는 구호 물품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곳은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서 지원을 받으시는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저희는 시청에서 지원받지 않아요. 이건 모두 한인 커뮤니티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구호 물품을 받아서 이재민들을 돕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아서 다시 물었어요. 그럼 밖에 줄 서 있는 푸드트럭들도 다 자발적으로 기부하신 건가요? 그러자 그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저 푸드트럭은 한국의 한 기업에서 지원한 거예요. 화재 현장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소방대원들을 위해 음식을 직접 만들어 배달하려고 준비한 거랍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랐어요. 한인 커뮤니티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자원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이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니요. 개인적인 기부와 한국 기업들의 지원으로 이런 체계적인 구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며 자연스레 저희 시청과 비교하게 되었지요. 저희 시청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만 하고 기본적인 구호 물품조차 부족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대피소의 환경도 열악하기 짝이 없었고 이재민들이 최소한의 위생이나 편안함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런 시청에서 일하고 있는 저 자신도 부끄러워졌어요. 저희는 예산을 줄일 생각만 하면서도 이재민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했는데 한인 커뮤니티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재민들을 돕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한인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대피소에도 문제가 있다며 그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혹시 이 문제를 LA시청에서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라며 조심스럽게 물어오시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현재 많은 중국인들이 자신들이 이재민이라고 속이고 구호 물품을 받아간 뒤 그것을 정말 필요한 이재민들에게 비싼 값에 되팔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라는 말이 절로 나왔지요.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물품이 이렇게 악용되고 있다니 그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려웠고 동시에 너무나도 분노스러웠어요. 그분은 이어 선결제 문제도 이야기하셨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언제든지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근처 한인 식당들에 미리 결제를 해두었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중국인들이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와서 이재민인 척하며 식사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재민이라고 우기며 식사를 하고 가는 바람에 정작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분의 이야기는 깊은 한숨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편이 무겁고 또 화가 났어요. 우리 민원과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런 대피소에서까지 중국인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었다니 너무 황당했어요. 곧 조사를 하러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런 부정행위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한국인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라도 들어주시니 고맙다며 이야기했고 전 그분의 진심 어린 말에 저도 뭉클한 감정을 느꼈지요. 그리고 그분은 저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한국 음식을 맛보고 가세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더니 직접 음식을 담아주셨어요. 잡채, 김밥, 비빔밥, 갈비 등 다양한 음식을 한 접시에 조금씩 정성스럽게 담아주셨지요.
저는 그 음식을 들고 대피소 구석 한쪽에 앉아 조용히 한 입 한 입 맛보기 시작했어요. 처음 입에 넣었던 잡채의 감칠맛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한 입 먹을 때마다 입안 가득 퍼지는 풍미가 정말 놀라웠어요. 김밥은 밥부터 속 재료까지 딱 맞는 조화로움이 느껴졌고, 비빔밥은 고추장 양념이 깊고도 부드럽게 어우러져서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특히 갈비는 부드럽게 씹히면서도 풍부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지요. 모든 음식이 정성이 가득 담긴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진심으로 놀랐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봐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내뱉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재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잠시나마 이런 음식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한인 커뮤니티의 노력에 감탄했답니다. 그날 대피소를 떠나면서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동안 억지로 나섰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 이재민들을 위해 무엇이든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한인 커뮤니티 대피소로 출근하며 봉사하기로 결심했어요. 이재민들이 처한 상황과 한인 커뮤니티의 헌신을 보면서 저도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지요. 봉사를 하기로 한 제 결정은 단지 이재민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큰 깨달음을 준 계기가 되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도움의 손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모이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배웠답니다. 앞으로도 이 경험을 잊지 않고 저 역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한번 대피소로 향했어요.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한국인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